50년 만에 처음입니다. 1971년부터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곡선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가 아니라 거의 2배 속도로요. 오늘 딱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50년 곡선이 왜 꺾였는지, SK하이닉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호남에 짓는다는 그 공장이 뭘 의미하는지. 이거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진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1971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컴퓨터 성능은 해마다 평균 66%씩 좋아졌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바뀐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속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숫자가 80%까지 뛰었습니다. AI 서버가 깔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66에서 80, 별 차이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게 매년 곱해지는 숫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적금 이자율이 아니라 복리로 쌓이는 성장률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요. 그래프를 보면 더 분명해요. AI 서버를 뺀 컴퓨팅 성능은 옛날 추세 그대로 갑니다. 근데 AI 서버를 포함한 순간 선이 위로 확 꺾여 올라가죠. 이 차이를 만든 게 엔비디아 GPU 같은 AI 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건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돌아가는 하드웨어 공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AI를 돌리려면 반도체 공장이 더 많이, 더 빨리 필요해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건 한철 유행이 아니라 인프라가 통째로 재편되는 사이클입니다. 지금 이 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SK하이닉스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6월 30일 단독 보도 하나가 증권가를 흔들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5대 메모리 회사가 고객사랑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데,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는 가격이 너무 오르면 여기까지만 받는다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이 상한선이 아예 없어요. 가격이 오르는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 계약으로 비유하면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보증금 아무리 올라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는다 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이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시세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다 받아요. 그 결과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8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올렸어요. 직전 종가 262만 8천 원 대비 약 60%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를 보면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납득이 갈 거예요. 매출액 88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8% 증가, 영업이익은 66조 8천억 원으로 78% 증가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80% 이상 유지될 걸로 봤고요. 나스닥 입성, 그러니까 ADR 상장도 7월에 가시화될 걸로 봤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80%가 뭐냐면 100원어치 팔면 80원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어지간한 제조업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HBM이에요. AI 칩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메모리인데,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줄 서서 받아가다 보니 SK하이닉스가 더 비싸게 팔아도 사갈 사람 있다 라는 협상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한선 없는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엔 메모리 회사들이 올해 잘 벌었다가 내년에 적자 날 수도 있는 회사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번엔 단연 계약의 성금까지 받는 구조라서 증권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흐름이 계속되려면 공장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정부와 삼성, SK가 같이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규모부터 보면 800조 원, 호남권의 반도체 공장 4개를 새로 짓겠다라는 투자 규모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4대강 사업 예산을 20번 해도 남는 돈입니다. 한 지역에 이만한 돈을 쏟아붓겠다는 발표였어요. 왜 하필 지금 호남일까요? 기존 수도권, 평택과 이천, 화성은 이미 꽉 찼습니다. 전력, 용수, 부지 모두 한계예요. AI 서버 수요는 빨리 늘어나는데 새 공장을 지을 땅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전력, 용수 같은 기반 시설을 최대 100%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은 발표 직후 바로 호재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800조 원 발표 다음 날 정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빠졌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시장이 이 호재를 의심한다라는 게 아니라 발표와 실제 착공 가동 사이의 시차를 시장이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발표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과 진짜 흐름이 시작되는 시점을 노리는 사람 사이에 타이밍 차이가 생기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AI가 컴퓨팅 성장 속도를 끌어올렸고 그 수혜를 메모리 회사가 받고 있고 그 회사들이 공장을 더 짓고 있습니다. 66%에서 80%로 가속된 컴퓨팅 성장률, 가격 상관없는 계약을 따낸 SK하이닉스, 800조 규모의 호남 클러스터,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뉴스가 아니라 한 줄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이 흐름에 같이 올라타는 회사는 어디일까? 큰 공장이 돌아가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아직 대부분 사람들 레이더에 안 잡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딱 그 세 종목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막 콘덴서입니다. MLCC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잡아주는 부품인데 워낙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어서 업계에서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AI 서버에는 이 쌀이 차원이 다르게 들어가요. 일반 서버 한 대에 보통 2000개 안팎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GB200 같은 최신 AI 서버 한 대에는 25,000개가 들어갑니다.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1위 무라타, 2위 삼성전기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가동률 90%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실제로 고용량 MLCC 납품 대기 기간이 8주에서 24주로 늘었고 삼성전기는 최대 10% 가격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가 다 못 받아내는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중소형사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최근 증권가 리포트에서 삼성전기 등대형 MLCC 업체 수혜가 중소형 부품사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며 사막 콘덴서를 대표 수혜 후보로 직접 짚었어요. 여기에 전기차까지 더해집니다. 내연기관차 한 대엔 이 MLCC가 3,000개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18,000개, 자율주행 고급 모델은 3만 개까지 들어갑니다. 사막 콘덴서는 국내에서 콘덴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몇 안 되는 회사로 현대차, 기아는 물론 유럽, 북미 완성차 업체, LG전자, VS 사업본부에까지 친환경차 인버터용 고전압 MLCC를 공급합니다. AI 서버 수요 폭증과 전기차 전장화, 서로 다른 두 메가 트렌드가 동시에 한 회사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AI 서버용 MLCC 시장 규모는 2026년 기준 1.9조에서 2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 단기 급등으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먼저 이 흐름을 알아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ALD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위에 원자 단위로 아주 얇은 막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장비입니다. 1998년 업계 최초로 이 장비를 개발한 원조이고 지금도 글로벌 ALD 장비 시장 점유율 4위예요.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데 층을 쌓을 때마다 그 사이사이를 원자 단위로 정밀 코팅해야 합니다. 이 작업 ALD 장비 없이는 불가능해요. SK하이닉스가 올해 30조 원이 넘는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데 이 투자가 집행될수록 ALD 장비 발주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이 회사는 영업손실 70억 원을 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적자인데 신고가라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SK하이닉스의 HBM 라인 투자가 초기엔 기존 설비를 옮기고 고치는 수준이라 신규 장비 발주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지금의 실적 부진은 발주 공백기에 일시적으로 걸린 거고 시장은 이 공백이 끝나는 하반기를 먼저 보고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한 증권사는 2026년 매출을 전년 대비 29% 늘어난 4,137억 원, 영업이익은 87% 늘어난 945억 원으로 전망했어요. 같은 업종 원익 IPS의 PER 42배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25배 안팎입니다. 기술력 대비 저평가라는 분석이 같이 나오는 이유예요. 매출의 98%가 반도체 장비 한 곳에서 나오는 만큼 하반기 신규 발주가 실제로 터지느냐가 이 종목의 진짜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성입니다. 불소 화합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사업이 둘로 나뉘는데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와 2차 전지용 전해질 소재입니다. 반도체 쪽을 보면 웨이퍼를 깎고 다듬는 식각 공정과 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에 쓰이는 6불화 텅스텐, 3불화 질소 같은 고순도 특수가스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후성이 진짜 흥미로운 건
두 번째 트리거가 동시에 터졌다는 거예요. 후성은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던 회사인데 전해질 핵심 원료인 LiPF6 가격이 중국 업체들의 공급 통제로 급등하면서 실적이 확 돌아섰습니다. 올해 초 7,400원이던 주가가 최근 2만원 안팎까지 뛰면서 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을 정도예요.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5,600억 원대, 영업이익은 작년 253억 원의 2배가 넘는 500억 중반대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2차전지 가격 급등,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 업황이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터진 케이스입니다. 다만 LiPF6 가격 상승이 중국의 공급 통제로 생긴 만큼 중국 쪽 정책이 바뀌면 가격이 도로 빠질 수 있다는 변수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막 콘덴서는 AI 서버 MLCC 풍기와 전기차, 전장화가 겹치는 부품주, 주성 엔지니어링은 HBM 적층의 필수인 장비주의자 발주 공백기 끝물이라는 타이밍 메리트, 후성은 반도체 특수가스와 2차전지 전해질, 두 업황을 동시에 받는 소재주입니다. 세 회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장을 더 짓고 더 많이 만들수록 같이 일감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금 시장의 조정이 끝난 이후 매수 타점 잡아보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 알려주면 안 되냐,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타점 잡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속에서 나온 종목들에 대한 매매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제 영상 댓글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는데 이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면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참여하시면 이 매매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으실 수 있는 텔레그램 무료방,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구독이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게 제가 직접 그리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방입니다. 아무래도 매수 매도 타점이라는 건 그날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을 확인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은 실시간 속보나 재료도 바로바로 안내해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종목에 대한 타점이 나갔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벌 수 있었냐 확인해 보시면 6월 30일 오전 9시 9분에 제가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 사막 콘덴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18%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14%의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사막 콘덴서 종목으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사막 콘덴서 그냥 툭 하고 던진 게 아니죠. 보시면 제가 6월 24일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사막 콘덴서 종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이 종목을 공부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소통방을 통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6월 29일에 오전 9시 1분에 SK 이터닉스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 15% 넘게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 역시나 6월 29일 전인 6월 25일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 이런 급등이 나와줬고 이 급등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매에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6월 26일에는 원익 IPS 종목으로 13%, 25일에는 세미TS 종목으로 13%,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이 소통방에 나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방에 입장하셔서 일단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종목을 주나 확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에 참고하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을 먼저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제 영상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대장 종목도 이렇게 같이 스윙 투자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스윙 투자는 아무래도 본업이 있어서 단타로 투자하기에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이고, 한 종목으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수익을 꾸준히 불려나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의 대장 종목인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들 클릭하셔서 꼭 챙겨가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수량, 외인과 기관의 보유수량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바닥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줄 타임입니다. 자,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와준다라는 건요. 가격은 떨어지지만 매도를 던지는 주체,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낮다라는 거고 외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떨어진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정말 크게 나올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그 준비를 영상을 통해 공부하면서 분석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꾸준히 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